이 시간에는 우리 개념도라는 걸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도. 자, 개념도는 그 시험 문제, 시험 실제로 치러 가서는 맨 나중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념도는 우리가 그 답안지를 그릴 때는 맨 나중에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면을 그리려고 하면 문제에서 준 개념을 읽고 머리에서 어느 정도 개념도가 잡혀 있지 않으면 기본 설계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도를 그리는 것과 개념을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 지금은 개념도를 그리는 걸 좀 안내하겠습니다. 개념도는 이제 도면에 이제 기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간에 위치를 설정하고 또 원로를 조성, 그러니까 그 산책로라든가 여러 길이죠. 주 동선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쨌든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종이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A2 용지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먼저 종이를 받자마자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 105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냐? 잠깐 지울게요. 네. 105, 105 해서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점선을 그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 각각 10mm, 그러니까 1cm예요. 1cm 띄고 선을 이렇게 도각선을 맨 먼저 종이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현황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몇 가지 표는 120.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120이라는 건 여기와 요 사이입니다. 여기를 120mm로 하겠다. 12cm를 띈다 그 뜻이에요. 노란 선이 아니고 요 선입니다. 12cm를 띄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를 답안지 번호를 여기가 답안지 1번이다. 개념도는 답안지 1번이에요. 그 문제에 보통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답안지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밑에는 도면명을 개념도면 개념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개념도. 그냥 개념도라고 쓰시면 돼요. 개념도. 그렇게 하고 나서 개념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게 이렇게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모양을 하나 사각형 모양이에요. 사각형 모양에다 가운데 이렇게 갈라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범례라고 써놓으세요. 범례. 먼저 이거를 다 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2.5, 2cm. 그 다음에 이 개념도 안에서는 전부 다 2cm씩 이렇게 쭉 그립니다. 한 8칸 정도 그리면 돼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여기가 한 10cm는 남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은 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cm가 100mm죠. 네, 남아야 되는 공간이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그리고자 할 때 맨 먼저 할 것은 무조건 도각하고 표 들어갈 그 표제란에 그 선을 그어 놓고 먼저 여기에 스케일바를 먼저 그려 놓습니다. 스케일바 이렇게 스케일바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해서 노을스. 스케일바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우리가 200분의 1.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 500분의 1 도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문제에서 200분의 1 개념도를 그리세요. 뭐 300분의 1 개념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200분의 1 개념도를 내가 그려야 되면 스케일바를 이제 200분의 1 스케일을 놓고 이렇게 줄을 긋는데요. 많이 그을 건 없고요. 0에서부터 10, 한 20 정도까지 그어도 돼요. 200분의 1이면 20m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각형은 1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여기서부터는 여기 1cm가 되는 거예요. 1cm라고 하면 200분의 1, 1cm 말고 진짜 1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쭉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 2, 그 다음에 여기 10, 20 이렇게 되는데 색을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가운데. 이 색칠하는 건 정말 정확하게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면을 실제로 그릴 때는 여기를 깔끔하게 채워서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 안을 쪼개. 그러니까 무슨 색을 칠한다 하면 그 색은 정확하게 다 칠해져야 된다. 그리고 색을 칠할 때 이게 중요해요.
이런 안에다가 색을 칠할 때 어떤 면에다가 색을 칠할 때 막 선을 이렇게 그었다가 또 뭐 수평으로 그었다가 수직으로 그었다가 막 이렇게 색을 칠하면 연필 자국이 그 모양대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 안에다가 색을 칠한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자를 대고 한 방향으로 잘 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색을 가득히 채우고 0, 그 다음에 1, 그죠? 여기는 2, 뭐 10, 20 해놓고 여기에 스케일 S는 1대 뭐 100, 1대 200 이렇게 1대 2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S만 쓰지 말고 스케일이라고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축척이라고 쓰거나 다 쓰셔야 됩니다. 축척. 이 모양이 여기 정확하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위 표시는 그냥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간단히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원을 쓸 때 우리 그 템플릿 있어요. 템플릿에 18번, 좀 표현 이상한데 템플릿 그 번호가 쭉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그럴 때 18번에서 20번 사이에 아무 걸 쓰시면 돼요. 저는 주로 18번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동그라미를 18번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잘 안 보이시면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방위 표시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나누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하고 놀수하시고 이 안에는 가능하면 색을 또 정확하게 다 칠해주면 좋다. 색을 칠할 때는 한 방향으로 칠해서 가득 채워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표제란 영역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또 테두리 선을 그어서 도면에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돼 테두리 선을 우리가 외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었고 그 다음에 설계 영역에 우리가 받은 도면을 여기 현황도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디다 옮겨야 돼요? 내가 그려야 될 도면을 이 뭐 오른쪽 꼭대기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왼쪽 꼭대기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래로 쳐줘도 안 되고 한 도화지에 한 트레이싱지에 한 개의 도면만을 그리게 될 때는 정중앙에 딱 들어가는 게 좋은 도면이에요. 그래야 점수가 깎이지 않겠죠. 그래서 정중앙에 여기다 넣으려면 여기 이 부분부터 그죠?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찾아야 돼서 우리가 혹시 그 삼각자가 긴 게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삼각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삼각자를 이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해서 선을 그은 자리가 중심이 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내가 모자랄 것 같아라면 내 손바닥을 펴고 내 트레이싱지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중심에 잡는지를 본인이 연습을 하세요. 사람들마다 이 손가락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뼘, 두 뼘, 세 뼘 이렇게 하고 이쪽도 그렇게 해서 보통 하는 어떤 뼘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또 한 뼘, 두 뼘 이렇게 해서 보통 내가 한 뼘 반을 갔더니 중심이더라. 그러면 양쪽으로 한 뼘 반 간 사이에다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을 때 진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나만 볼 수 있는 아주 흐린 선. 우리가 흐리고 가는 선은 뭐 0.2, 0.3 이렇게 미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가늘게 나만 볼 수 있는 가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중심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구성할 기본 배치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여기 보면은 뭐 띄어야 되는 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요걸 너무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은 요 스케일 바가 밑에서 그죠? 1.5cm 띈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 15mm라고 써 있어요. 그죠? 띄고 나서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띄는 것이 여기에 공간 할애로 봤을 때 이 칸이 너무 빡빡해서 공간이 모자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만 띄면 되지만 조금 공간이 넉넉하다면 조금 더 위에 스케일 바를 올려서 그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겠다면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세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개념도에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장소에 가서나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죠? 기본 설계도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다시 엎어놓은 그 자리에 보면 요게 기본 설계도에 그렸던 요 스케일 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리 위에다가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개념도는 여기가 칸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칸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수목 배치도나 이런 것들은 수목을 15가지만 이렇게 심다 보면 요 자리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요 밑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고정을 해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더 좋게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작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 1.5cm다 이렇게 책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제란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그린다. 보조선 가는 선을 그리는 건 어디에 그리는 거냐면 요 답안지나 개념도 법례 이런 글씨를 쓸 때입니다. 지금 저는 법례를 굉장히 크게 썼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법례라는 글씨는 수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명 들어가는 그 사이즈하고 똑같이 좀 작게 그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법례라는 글씨는 크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정도의 그 규모나 크기로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단 제가 볼 때 법례나 뭐 그 옆에 시설물 수량표나 수목 수량표나 이 법례의 그 주가 되는 이 글씨가 너무 바닥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칸 중간에다가 딱 들여놓는 게 좋겠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글씨가 요 밑에 이렇게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글씨는 아니다. 내가 만든 그 법례라는 글씨를 쓰고자 하는 칸을 2cm를 벌려놨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선을 긋고 이 보조선은 답안지나 개념도라고 쓴 글씨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선을 좀 더 많이 그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법례를 여기다 쓰게 되겠습니다. 법례. 법례라는 글씨는 밑에 쓰여지는 그 안에 기호나 뭐 표시나 뭐 이런 공간 밑에 쭉 있죠. 주동선, 부동선 이런 글씨하고 뭐 조금 더 그 글씨보다는 좀 더 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례표는 이제 개념도 법례표는 보시면 여기를 가운데를 딱 가운데로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 이쪽에는 기호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하고 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먼저 개념도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장소에서는 절대로 이거 따로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린 시설물 계획도나 그 기본 계획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놓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대고 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시설물 수량표의 이 선하고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하면서 해달라 이런 얘기고 지금은 어쨌든 중간을 딱 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조선이라는 건 이런 뭐 기호라든가 표시라든가 이런 글씨를 쓸 때도 다 보조선이 들어가 있는 그 안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손으로 한 글씨도 중앙 정렬을 해야 돼요. 컴퓨터 같은 거는 이제 딱 우리가 한글 같은 거 쓸 때 중앙 정렬 딱 하면 되지만 안 되니까 보조선을 꼭 그어서 중앙 정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스케일 바와 방위 표시 이 중에서 특히 뭐 이 답안지에 뭐 이렇게 설계 도면명을 빠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스케일 바나 방위 표시가 빠진다든가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기사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요. 이거 빠지면 거의 점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히 방위 표시와 축척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제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개념도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도를 그릴 때는 중심을 잡았죠. 그러면 개념도를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도면에서 주어진 그 부지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그 축척자로 다 재어서 500분의 1 도면이면 500분의 1 축척자로 잰다든가 다 재요. 그래서 미리 그 규격을 다 체크를 해놓고 아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더라. 그거를 200분의 1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200분의 1 도면을 그릴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가로가 50이고 곱하기 세로가 40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200분의 1 자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가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건 다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여기서부터 20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앙에다 맞추려고 하면 그죠? 그러면 세로가 25, 25니까 50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25, 25, 50이 되는 거고 세로는 20, 20 해서 이렇게 40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또 여기 또 지워지는데 자
일단 여기 가운데 좀 뚫어 놓을게요. 지우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요 땅을 그릴 때는 그 말씀드렸지만 0.9 샤프 진한 걸로 그리셔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속도가 빠르고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 아니다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을 우리 지금 도면 그리는 그 연필 0.7이든 0.5든 그걸로 그어야 되는데 다 까먹기 때문에 0.9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그 홀더 가지고 진하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지우개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순간 생각 못하고 일직선을 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지우개가 지금 너무 큰데 지우개로 중간을 잠깐만요. 선을 거꾸로 지어졌죠. 지우개로 여기 이 부분을 지우면 돼요. 여기도 탁 지우고 이런 건 나중에 안내하고 어쨌든 그 1.3선으로 먼저 그린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것도 촘촘하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만 점이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1.3선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한 중앙에다 지금 이거 약간 삐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중앙 중심에다가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설계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데요. 요구 조건을 파악하여서 도면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아라 그런 얘기고 맨 먼저 이 개념도에서는 진입구를 지정하라 그랬는데 그냥 개념도만 생각할게요. 트레이싱지에 놓고 미리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본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어진 그 문제 현황도에 보니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삼각형 표시로 진입구 아니면 진입구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진입구 여기도 진입구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보통 삼각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입구. 그러면 문제에서 이미 진입구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진입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입구가 이미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진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입구가 주어진 곳에 봤을 때 어느 하나 동선을 주동선으로 정하셔야 돼요. 주동선. 그러니까 주동선은 공원이 크면은 이 주동선의 이 폭이 5, 6m 정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3m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개념도에서는 정확하게 뭐 5, 6m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주 동선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한 5, 6m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주 동선 표시를 하는데 이게 동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동선에서 내가 동선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꺾어 이 정도까지를 주동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주동선의 표시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동선은 우리가 선을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렇게 세모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 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색을 촘촘하게 칠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선으로 책을 촘촘하게 칠하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진입구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촘촘하게 세 줄 긋고 또 촘촘하게 세 줄을 긋고 그 다음에는 느슨하게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의 진입구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어쨌든 진입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부진입구가 있잖아요. 부진입구는 한 3m 폭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부진입구를 만들겠습니다. 자, 부진입구 화살표는 조금 또 다르게 조금 이게 3m니까 이거보다 폭이 가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다 핸드 드로잉 하는 거예요. 이 개념도는 자대고 그리는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고 여기도 똑같이 이 부진입 도로의 표식을 뭐 사선으로 했으면 그죠? 이렇게 다 사선으로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무늬를 세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화살표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도 되고 한 방향으로만 그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도가
있으면 이 동선이 있으면 동선 때문에 이미 공간이 분할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진입구를 지정한 거는 한 경우에는 조건을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입 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진입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진입을 어느 위치에 할 건지 이 땅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요 바깥에 현황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표시를 보고 또 뭐 아파트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동선을 드나들기 좋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뭐 버스 스톱 자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다가 진입구를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진입구를 접해놓고 그려야 되고 도로에서 반드시 접해서 그리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진입구 주변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 도로가 있다. 단 간선도로라고 써 있는 곳에는 진입구를 만들지 마세요. 간선도라는 건 약간의 외곽선 도로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런 좀 차가 쌩쌩 달리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공원이나 뭐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뭐 진입구가 있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진입구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동선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주차되는 공간이 있다면 차량 동선도 따로 넣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하고 명쾌하게 수립하고 차량 동선하고 보행자 동선은 이 진입구 옆에다 바로 뭐 차량 동선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뭐 이런 자리에다가 차량 동선을 따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량 동선도 똑같이 이런 모양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무늬를 차량 동선은 요 무늬를 쓰지 않고 여기를 또다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그어 놓겠다. 뭐 이거는 차량 동선 무늬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을 거냐? 법례에 넣을 거예요. 법례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그린 대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는 뭐 차량 동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차량 동선. 그다음에 또 다른 하살표 모양은 뭐다? 주동선. 또 다른 하살표 모양은 부동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먼저 공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지기를 뭐 놀이 공간을 만드세요, 휴게 공간을 만드세요, 운동 공간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입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여기쯤에다가 우리가 진입도가 서로 마주치는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쉬기가 좋잖아요. 그럼 이런 공간이 이렇게 했고 두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요런 모양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둥근 모양으로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이렇게 두 줄로 한 이 봤을 때 한 뭐 2, 3mm 띈 이 원이나 네모를 그리는데 정확한 정사각형이나 정확한 뭐 직사각형이나 정확한 원이 아닌 게 더 좋습니다. 약간 모양이 그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이렇게 해놓고 이 공간은 광장이다 아니면 진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휴게 공간 하면 여기다가 휴게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휴게 공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예, 휴게 공간. 그리고 나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들어와서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뭐 놀이시설 이렇게 쓰겠죠. 공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온 이 공간쯤에다가 예를 들면 뭐 운동시설, 그죠? 운동시설이나 운동공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이름을 이 안에다가 적어줘요. 그래서 공간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뭐 공간이 너무 작다. 여기에 무슨 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이름을 적기가 작다 그러면 공간을 바깥으로 빼는데요. 그래서 먼저 어쨌든 이렇게 공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 밑에다가는 글씨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어린이 놀이공간 그러면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또 그 밑에는 이 공간에 필요한 뭐 놀이시설은 뭐 그네, 뭐 미끄럼틀, 그리고 보호자가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뭐 이렇게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안내는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다 뭘 해야 되냐? 수목을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심을 공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동선의 입구 여기쯤에다가는 뭐 지표식재, 이 공원의 지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지표식재를 하겠다. 지표식재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자리는 뭐 요점식재 그래서 이렇게 별표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점식재. 이게 뭐라는 걸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요점 식재, 지표 식재 쓰고 지표 식재에 대한 설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경간, 여기는 경간을 넣겠다. 경간 식재. 또 이렇게 들어온 이 공간은 뭐 무늬를 다 달리하면 돼요. 유도식재. 이런 식으로 공간을 동선을 기준으로 쭉 나눠 놓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공간은 내 마음대로 크기를 정할 수도 있지만 또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모를 줘요. 뭐라고 주냐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어린이 놀이시설 규모는 예를 들면 뭐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의 공간을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을 조성하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면 이 공간을 가로 세로 몇을 해야 되지? 뭐 2 곱하기 10 이렇게 끼따랗게 공간하는 건 어린이 놀이 공간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는 루트를 씌워요. 200을 루트로 씌워서 그래서 요 할 때 계산기가 가끔 필요합니다. 계산을 잘하면 좋은데 여기 뭐 설명되어진 대로 200제곱은 뭐 14.2다, 14.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1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14 곱하기 14가 약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로 14, 세로 14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금 양보해서 가로 12, 세로 16 대충 200이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걸 빨리빨리 계산해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규모 산정이라는 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재와 공간명을 기입하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휴게 공간, 어린이 놀이 공간, 뭐 운동 공간, 그 다음에 경관 식재, 뭐 지표 식재, 뭐 유도 식재 이런 식으로 그런 명들을 써주고 그 밑에다가 기능을 쓴다. 예를 들면 운동 공간이다 그러면 운동 공간 밑에다가 운동 공간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거주민, 만약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거주민들의 신체 단련, 그죠? 운동 공간이니까 신체 단련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는 뭐 테니스장이나 뭐 배드민턴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감. 그래서 그 밑에는 뭐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뭐 윗몸 일으키기, 뭐 허리 돌리기 이런 거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 개념도 말고 설계 계획도에 가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개념도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도 그리기 순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도면 답안지든지 간에 도각선을 그린다는 거. 도각선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표제란을 그리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요 3번 그죠? 방위 표시와 스케일 하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중심 잡는 거. 꼭 중심을 잡고 어디다 그려야 된다? 도면은 항상 한가운데 그려야 된다. 도면을 한 개만 그려야 될 때. 두 개를 그릴 때 이 한가운데다 그리면 다른 도면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린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공간을 분할할 때는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목을 표현할 때는 다이어그램 모양보다는요. 수목은 이런 모양이 좋아요. 보이나요? 우리 이제 이렇게 요런 모양 보셨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칭을 넣어주죠. 해칭이라는 건 무늬를 이야기해요. 뭐 이 무늬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겠죠. 자, 이 무늬는 예를 들면 뭐 무슨 식재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폐 식재. 차폐 식재는 이거 잘 안 쓰니까 저 무늬는 뭐 무슨 식재라고 할까요? 식재가 많은데 경관 식재 이렇게 쓰게 되겠죠. 여기 표시란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 무늬마다 이런 데다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을 써라 이런 얘기죠. 이런 모양을 쓰고 여기는 이런 모양을 쓰고 얘는 뭐 완충식재 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개념도에서 많이 쓰는 무늬는 요런 무늬하고 그 다음에 완충식재 모양은 요거 많이 써요. 곱창 모양 있죠. 그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차폐식재 완충식재는 좀 성격이 다른 공간을 분리해 줄 때 쓰는 식재다 하고 이렇게 기능을 써주면 되고요. 차폐식재는 책마다 뭐 조금 안내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렇게 말뚝을 박듯이 이렇게 차폐식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목 표현할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도 표현하지만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이 되거든요. 여기에다 무늬 넣고 요걸 차폐식재. 그래서 여기쯤에는 뭐 학교가 있어가지고 좀 차폐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무늬 넣고 이렇게 당겨서 차폐식재라 써주면 되는 거죠. 차폐식재. 그래서 요게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의 공간 기입 및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기입한다. 이렇게 되면 개념도를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고 잠시 이제 공간의 성격과 기능 이런 글씨를 뭘 이 안에다 써야 되냐. 아까 뭐 휴게 공간이면 휴게 공간에다가 뭐 정서화면과 대화, 만남의 장소 이런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글들이 뭐가 들어갈지 잠시 쉬고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